네, 오전에 오라클에서 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함수들 중에서 다중행 함수들 위주로, 죄송합니다. 단일행이죠. 단일행 함수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단일행 함수란 테이블에서 행 하나에 있는 값이 함수의 입력값으로 들어가고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의 결과값이 나오고, 그럼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행에 있는 값이 함수의 입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그 결과값이 나오는, 그래서 행의 개수만큼 결과값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이 그 단일행 함수라고 부르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함수들이 셀렉트 절에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함수를 이용하는 부분이 웨어 절에서도 사용이 될 수 있고, 네,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전에는 문자열을 다루는 함수들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널 값을 처리하는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그 숫자를 다루는 함수 몇 가지만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숫자를, 우리가 숫자를 계산을 할 때, 죄송합니다.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는 뭐, 소수점이, 정수들만 가지고 계산을 할 때 생각을 해보면, 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이 안 나오는데, 나누기를 하게 되면 소수점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나누기를 할 때, 그,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면 딱 해서, 그, 어, 소수점이 딱 잘려가지고 나오겠지만, 어떤 숫자들은 그 소수가 무한히 반복되는 그런 나눗셈 결과들도 있겠죠. 네, 그런 경우에 출력을 하게 되면 좀 출력한 그 결과물이 조금 안 좋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 실수들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을 몇 자리까지만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뭐 반올림을 하거나 올림을 하거나 혹은 잘라버리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함수들 한 두 가지 정도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관련된 함수예요. 우선 가장 그 대표적인 함수가 라운드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을 하는 함수예요. 반올림. 라운드 함수의 사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나눗셈 한번 해보죠. SQL에서는요, 나눗셈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10 나누기 3. 셀렉트 문 안에서 계산식을 쓰셔야 돼요. 그런데 셀렉트문은 반드시 from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테이블에서 값들을 가지고 와서 계산하는 게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듀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결과 잘 보이죠? 밑으로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한 문장을 여러 줄에 쓰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 10을 3으로 나누면 3.333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길게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렇게 굉장히 길게 표시가 되고 사실 이렇게 다 출력한다는 거는 정확한 값을 다 출력한다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자리에서 뭐 반올림이나 잘라버려가지고 적절하게 보여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겠죠. 자, 이럴 때 라운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쉼표 하시고요. 라운드라고 하는 함수 안에다가 계산식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두 개가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출력되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라운드라고 하니까 3이라고 만났어요. 3. 그죠? 어디서 반올림했나요? 그러니까 서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 거예요. 그죠? 네. 여기에서 이렇게 반올림을 하니까 3.0이니까 3이라고 출력을 하는 거죠. 네. 이해되십니까? 아,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아, 자, 이번에는, 여기다 쉼표하시고요. 이번에는 라운드라고 하고, 값은 똑같아요. 3.3333이라고 하는 똑같은 값이에요. 똑같은 값인데, 1이라고 하나를 더 주고, 1.
자, 그러면 얘는 결과가 뭐가 나오는지 볼게요. 얘는 3.3이라고 봐요. 그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 그다음에 10 나누기 3을 10 나누기 3을 두 자리까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어디까지 보여줘? 3.33까지 보여주죠. 그러니까 얘는 그 소수점을 보여주지 말아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정수만 보여줘라는 반올림에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정수까지로만 보여줘라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보여줘라는 뜻이에요.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보여주려면 어디에서 반올림을 해야 되나요?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보이겠죠. 그 다음에 얘는 표시할 때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를 해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려면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야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보여지겠죠. 그죠? 네. 라운드 사용법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네. 그래서 어, 그 라운드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앞에는 어떤 값이나 계산식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아규먼트는 소수점 이하 한 자리를 보여줄 건지,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를 표시할 건지, 소수점 이하 자릿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소수점 이하 0자리. 소수점 이하는 보여주지 말아라.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은 건데 굳이 얘는 안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네.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냥 라운드라고만 하면 라운드는 그 어, 옆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주석을 할게요. 주석은 슬래시로 시작하는 부분에서부터 그 줄 끝까지만 주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그 실행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얘는, 어, 소수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반올림해서 정수로 표현하라는 뜻이고요. 뜻이고, 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표현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얘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표현해라 이런 뜻이에요. 소수점 어, 둘째 자리까지만 표현해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음. 이렇게 중간 이렇게 주석이 있어도요. 이게 실행되는 거는 똑같이 실행돼요. 그래서 그 인라인 주석이라고 하는 거에 의미는 인라인 주석은 여기서부터 주석이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주석이다. 여기까지만 주석이다. 그럼 밑에는 요거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다시 여기까지는 코드가 아니고 주석이다. 라는 뜻이고 여기는 코드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거는 주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실행되는 거는 이렇게만 실행됩니다. 어, 단원님은 죄송합니다. 반올림을 할 때 꼭 소수점에서만 반올림을 할 필요는 없어요. 어,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의 자리까지를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만 반올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음. select, round라고 할게요. 153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라운드 똑같은 153인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2라고 씁니다. 이렇게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from dual 이렇게 쓸게요. 결과를 보시면 어디에서 반올림이 됐는지를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 어, 마이너스 1이라고 쓴 경우에는 어디서 반올림 된 건가요?
정수 첫 번째에서 반올림해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3은 반올림하면 0이 되니까 150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둘째 자리, 그러니까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 거예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게 되면 5는 반올림하면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는 200이라고 나와요. 이해되시죠? 어. 그러니까 양수를 쓰는 경우는 음, 라운드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화면에 출력할 값인 거고요. 두 번째 입력값이 양수인 경우는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를 표현할 거냐, 소수점 한 자리까지를 표현할 거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할 거냐, 이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음. 음수를 쓰는 경우는 정수 자릿수예요. 정수 자릿수. 첫 번째에서 반올림을 할 거냐, 두 번째 10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할 거냐,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할 거냐, 이런 뜻입니다. 네,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반올림은 소수점에서 반올림할 수도 있고 정수에서 반올림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하자면 라운드 어떤 값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음의 정수를 사용을 한 경우에는 음의 정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정수 몇 번째 자릿수에서 반올림을 할 거냐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라운드는 화면에 표시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많이 표현할 때 사용을 하고 어, 트렁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트렁크. 트렁크 함수는 버림이에요. 버림. 반올림이 아니라 버림. 그러니까 잘라내 버린다. 잘라냄이라고 생각해요. 잘라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무조건 잘라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잘라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셀렉트. 사용 방법은 라운드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우리 유명한 소수점 중에서 3.14, 2로 9, 2, 뭐 이런 숫자 아시죠? 파이. 그죠? 자, 이거를요. 제가 2라고 쓸게요. 2. 그 다음에 이번에는 트렁크. 똑같은 3.14, 2로 9인데 3이라고 쓸게요. 그럼 듀얼. 결과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트렁크도 마찬가지로 양의 정수를 쓴 경우는요, 소수점 이하 몇째 자리까지 보여줄 거예요. 소수점 이하 몇째 자리까지 보여줄 거냐. 이거는 몇째 자리까지 보여줄 거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자리까지 보여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14. 뒤쪽은 무조건 잘라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3.14가 나오는 거고요. 3.14, 2로, 3이라고 쓰면 소수점 이하 세 번째 자리까지 보여주세요. 예요. 뒤에는 무조건 잘라버려라. 뒤에는 무조건 잘라버려라. 이게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반올림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반올림을 했을 때는 3.1, 라운드도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볼까요? 라운드도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비교, 셀렉트, 라운드 똑같은 3.14, 2로 9인데 두 자리까지 그 다음에 라운드 3.14, 2로 9이 그리고 세 자리 그럼 지원 얘가 요 끝에가 다르죠. 끝에가 다르죠. 예, 그 이유는 반올림은 셋째 자리까지 표현을 하려면 네 번째에서 반올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네 번째가 5잖아요. 5는 반올림인 거죠. 그래서 3.14,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하고 반올림 차이 아시겠죠? 그래서 반올림을 할 거냐라고 할 때는 라운드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트렁크를 그냥 무조건 잘라버리고 딱 거기까지만 표현하겠다라고 하시면
트렁크를 쓰시면 됩니다. 트렁크. 뒤쪽의 의미는 양의 정수를 쓴 경우에는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보여주세요예요. 라운드도 마찬가지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보여주세요. 트렁크도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보여주세요예요. 음의 정수를 쓰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네, 트렁크도요. 음의 정수까지를 여기 음수로 쓰는 경우에는 어, 1의 자릿수를 잘라버리세요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고 쓰는 경우에는 10의 자리에서 잘라버리세요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트렁크나 라운드나 사용 방법은 똑같고 그게 라운드냐, 저기 반올림이냐, 버림이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숫자 관련된 거는 라운드와 트렁크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이번에는 디코드라고 하는 함수를 알려드릴게요. 디코드. 디코드 함수는, 음, 디코드 함수는요, 조건문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디코드 함수예요. 디코드 함수인데, 디코드는 사용하시는 방법이 조금 전달되는 아규먼트들이 좀 많아요. 자, 이거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변수라는 의미로 베리어블이라고 할 거고요. value, 그 다음에 어, return, return 1, 그 다음에 return 2라고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네 개가 전달이 돼요.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자 얘는 바의 값이 value와 같으면 return 1이라고 하는 거를 반환하고요.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return 2라고 하는 거를 2를 반환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코드를 SQL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EMP 테이블에서 할 거고요. EMP 테이블에서 그 직원 이름하고요. 음, 음, 직원 이름하고 부서 번호하고 그다음에 어떤 값을 하나를 출력을 할 거예요. 할 건데 만약에 부서 번호가 10번이면 10번인 직원은 보너스가 뭐 예를 들어서 100.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200. 어, 그렇지 않으면 보너스는 200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보너스라고 하는 거는 EMP 테이블에 없어요. 보너스라고 하는 건 EMP 테이블에 없는데, 자, 우선 보너스는 생각하지 말고, EMP 테이블에서 직원 이름하고요. 직원 이름하고 부서 번호 두 가지만 먼저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미스는 20번 부서에서 일해요. 앨런은 30번 부서에서 일하고요. 그 다음에 클라크는 10번 부서에서 일해요. 그래서 어떤 직원은 20번 부서에서 일하고, 어떤 직원들은 30번 부서에서 일하고, 또 어떤 직원은 10번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이 있어요. 자, 이 옆에다가, 이 옆에다가 우리는, 음, 음, 보너스라고 하는 값을 쓰고 싶은 거예요. 보너스라고 하는 값을 쓰고 싶은데, 부서가 10번이 아니면 200. 음. 그 다음에 10번 부서이면 100.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때 그 디코드 함수를 사용합니다. 디코드.
자, 우리가 검사를 할 거는 어디에 있어요? 검사를 하려고 하는 값은 부서 번호죠. 부서 번호가 10번과 같으면 10번과 같으면 100만 원을, 그렇지 않으면 200만 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별명 줄까요? 별명은 뭐 저기 큰 따옴표 없앨게요. 그냥 큰 따옴표가 없어. 공백만 없으면 큰 따옴표가 없어도 되니까. 네, 여기 보너스 이렇게 나오죠. 보너스. 자, 부서 번호가 20번이에요. 부서 번호가 10번하고 같지가 않죠. 그러면 두 번째 값 200이에요. 부서 번호가 30번이죠. 30번도 10번이랑 달라요. 그럼 두 번째 값.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클라크를 보면 부서 번호가 10번이에요. DPTNO가 10번이죠. 그러면은 값은 얼마?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디코드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한 게 여기 컬럼이 오겠죠. 컬럼의 값이 이두 번째 전달한 값과 같으면 컬럼의 값이 두 번째 전달한 값과 같으면 첫 번째 값을 써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값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우세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죠. 어. 근데 이 디코드가 이렇게만 사용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만 사용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만약에 문제를 이런 문제를 줄 수도 있잖아요. 주소 번호가 주소 번호가 10이면 주소 번호가 10이면 보너스는 음, 보너스는 50만 원 이렇게 할까요? 50만 원. 주소 번호가 주소 번호가 20이면 100만 원. 그다음에 주소 번호가 30이면 30이면 음, 200만 원 이렇게 할까요? 보너스는 200.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검사하는 값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될 게, 음, 비교를 해야 되는 대상은 부서번호 하나인데, 부서번호가 10번하고 같으냐, 아니면 20번하고 같으냐, 아니면 30번하고 같으냐, 이렇게까지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뒷코드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어떤 변수가 있고요. 이 변수하고 비교할 값이 있는 거예요. 비교할 값. 이 값과 같으면 1번을 리턴을 하겠죠. 1번을 리턴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새로운 값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이때는 두 번째 값. 여기서 부서번호 30이면이라고 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할게요. 그럼 뭐 30번 부서가 아니라 40번 부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러죠. 10번이면 50, 20번이면 100, 30번이나 40번 다른 부서는 200, 무조건 200. 아니면 0이라고 할까요? 0. 하기 나름이니까 뭐 숫자는 하기 나름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세 번째 리턴 값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달되는 값이 굉장히 많죠. 전달되는 값이 되게 많은데 얘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가 얘랑 같으면 그러면 이 녀석을 그렇지 않을 때 얘랑 같으면 이거를 그것도 아니면 이거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어 리턴되는 값이 반환되는 값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반환되는 값이 세 개가 있는 거고 비교하는 값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value 1, value 2.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에 있는 값이 value 1과 같으면 return 1을 그렇지 않고 value 2랑 같으면 두 번째 여기 있는 값을 이것도 아니라면 여기 있는 값을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설명을 드리자면 y의 값이 value 1이면 return 2를 만약에 그렇지 않, 2를 그 다음에 만약에 바의 값이 value 2이면 return 2를 return 2를 그리고 그것도 아니라면 이를 그렇지 않으면 return 3을 반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위쪽이랑 똑같이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름 출력하고요. 부서번호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디코드 함수를 써서 부서번호가 부서번호가 10번이면 50만 원. 부서번호가 20이면 100만 원. 그렇지 않으면 0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슨 테이블에서 EMP 테이블에서 여기도 별명을 줄까요? 여기도 별명을 as, bonus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조금 더 간단하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DEPT NO와 비교하는 값은 요거랑 요거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랑 같으면 그렇지 않고 20이랑 같으면. 그래서 지금 스미스는 부서 번호가 20번이죠. 부서 번호가 20번이랑 같기 때문에 보너스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100만 원이라고 하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앨런은 부서 번호가 30번이죠. 30번은 10번도 아니고 20번도 아니에요. 10번이면 얘를 선택할 거고 20번이면 얘를 선택할 건데 10번도 아니고 20번도 아니니까 제일 끝에 있는 값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 0이고요. 만약에 클라크라고 하는 직원을 보면 부서 번호가 10번이에요. 부서 번호가 10번이면 무슨 값을? 여기 있는 50이라고 하는 값을 선택을 하는 거죠.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디코드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맞는 경우에 선택하는 값들을, 조건에 맞는 경우에 반환되어야 되는 값들을 설정해주는 함수가 디코드 함수입니다. 디코드 함수. 이 디코드 함수는 아규먼트들이 막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 코드 자체만 그 동작하는 원리를 써보지 않으면 도대체 10은 뭐고 50은 뭐고 20은 뭐고 100은 뭔지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디코드 함수 안에 전달하는 값들이 개수가 너무 많아서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디코드 함수를 대신할 수 있는 구문이 생겼는데 그 구문이 뭐냐면 case when이라고 하는 구문이 있어요. case when은 디코드 함수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구문입니다. case when을 사용하시면 디코드를 조금 더 그 시각적으로 가독성이 높게 코드를 작성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어, 위쪽에 있는 코드, 바로 위에 있었던 코드, 부서 번호가 10번이면 보너스는 50, 부서 번호가 20이면 보너스는 100, 그렇지 않은 나머지 경우는 보너스가 0이다. 라고 하는 구문을 케이스 when 구문으로 바꿔볼게요. 자, 일단 셀렉트를 해야 될 때 직원의 이름과 직원의 부서 번호까지는 똑같이 셀렉트를 할 거고요. 할 거고. 케이스 when은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케이스 다음에는요. 조건 when을 써요. 케이스 when. 여기에는 조건도 어렵습니다. D, P, T, N, O가 10번이면
키워드로 then이라고 하는 키워드 있어요. 우리 50만 원으로 하게 됐죠. 50만 원. 쉼표 쓰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가 끝난 게 아니에요. DPTNO가 20만 원이면 then 이 때는 100만 원. 자, 이것도 아니라면이라고 하는 건 else라고 써요. 그리고 케이스를 썼을 때는 and를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서 from emp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되게 복잡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반드시 뭘 주시면 뭘 주시는 게 좋으냐면 이런 식으로 그 별명을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별명을 주시는 거죠. 별명을 안 줬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컬럼 이름으로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위쪽에서 작성했었던 코드와 똑같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세미콜론, 세미콜론. 가독성은 내가 그 코드 작성하는 코드 양은 많아졌지만 가독성은 얘가 훨씬 좋지.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 어떤 경우 이런 뜻이잖아요. 어떤 케이스. 그럼 어떤 케이스? 그게 when이에요. when. 음. 부서 번호가 부서 번호가 10인데 then은 의미가 뭐예요? then. 그러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부서 번호가 10이면 50. when DPTNO 20. 부서 번호가 20이면 then 그러면 100. 그렇지 않으면 0. 그러니까 사실 얘랑 똑같은 거죠. 얘랑 똑같은 거예요. 부서 번호가 10번이랑 같으면 50. 부서 번호가 20번이랑 같으면 100. 그렇지 않으면 0. 이거를 풀어서 쓴 거예요. 이게 케이스 when 구문입니다. 그래서 디코드가 간단하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여기 전달되는 아규먼트들이 어떤 의미인지 그 파악하기가 약간 그 시각적으로 가독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좀 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과 비슷하게 만든 구문이 케이스 when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법은 case, when, 조건식, then, 그 다음에 값. 그 다음에 case는 한 번만 쓰시는 거예요. when, 조건식, 그 다음에 then, 값. 그 다음에 둘 다 만족하지 않을 때라고 할 때에는 else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되셨죠? 알겠죠? 자, 그러면 케이스 when을 어, 근데 디코드를 사용할 수 없고, 케이스 웹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음, 디코드를 사용한 부분은 100% 케이스 웹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케이스 웹은 디코드로 바꿀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바꿀 수가 없냐면, 디코드는 값이 같은지 다른지만 비교를 해요. 크다, 작다, 크기를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서 번호가 10이랑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는 거고, 부서 번호가 20번이랑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100보다 크다, 200보다 크다, 이런 거를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는 것만 디코드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케이스 웬을 보면, 여기는 조건식이잖아요. 조건식이기 때문에 조건식을 만들 때는 얼마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면 무슨 값을, 그 다음에 얼마 이상인 경우에는 무슨 값을 이렇게 부등식으로도 조건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디코드보다 케이스 웬이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많아요. 이런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급여가, 급여가 3천 이상인 사람들은, 3천 이상이면 보너스는 급여를 많이 받으니까 100만 원만 받는다고 치고, 그 다음에 2천 이상이면, 이상이면 좀 불쌍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150만 원 좀, 보너스를 좀 더 많이 주고, 좀 더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급여가, 급여가 그냥 급여가 하는 생각을 할게요. 천 이상이면, 이상이면, 여기서는 뭐, 170을 준다고 할까요? 170을 주고, 170.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2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연봉이 많은 사람들은 보너스 조금 적게 받고, 연봉이 적은 사람들은 보너스를 좀 많이 받아라. 뭐, 이런 의미로 코드를 작성한다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이름하고요. 이름하고 급여를 같이 계산해 볼 급여. 그 다음에 여기에 케이스 when을 완성해 보시고요. 완성해 보시고 테이블은 어디에서? from emp 테이블에서. 네. 이 부분을 완성해 보세요. 이렇게 이 조건. 케이스를 끝날 때 반드시 end를 끝내셔야 돼요. 케이스 end 이렇게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쓰는 거죠. 물바꿈이나 딜러스이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그 규칙이 있는 건 아니어서 적절하게 그 가독성이 좋게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우리가 코드로 옮기면 돼요. 자, 급여가 3천 이상이면 이거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when 샐러리가 크거나 같으면 3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이라고 할 때는 then 얼마 주기로 했어요? 100을 주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조건이 또 있죠. when 샐러리가 2천 이상이면 then 그러면 이때 얼마 주기로 했냐면 150을 주기로 했어요. 그죠? 그다음 또 when이 있죠. 샐러리가 얼마 이상이면 1000 이상이면 이때는 얼마 주기로 했냐면 170을 주기로 했어요. 이것도 아니라면 얼마를 주기로 했냐면 200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and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컬럼 이름으로 그대로 사용이 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는 as 하고서 이렇게 별명을 주시는 게 더 좋겠죠. 자, 볼까요? 어, 요 조건대로 보너스가 지급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0이에요. 800은요, 3000 이상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밑으로 가겠죠? 2000 이상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1000 이상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뭐예요? else예요. else니까 얼마? 200. 그래서 200이라는 값이 나온 거고요. 엘러는 1600입니다. 1600은 3000 이상인가요? 아니죠. 2000 이상인가요? 아니죠. 1000 이상인가요? 요건 맞죠. 그러면 then 170이에요. 그래서 여기 170이라고 된 거고요. 1250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존슨을 볼까요? 존슨은 2975라고 되어 있어요. 자, 2975는 샐러리가 3000 이상인가요? 아니죠. 그럼 밑으로. 샐러리가 2000 이상인가요? 2000 이상이 맞네요. 그러면 150. 그래서 여기가 150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떤 직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100을 받는 직원도 있고 100을 받는 직원도 있을 수 있고 150을 받는 직원도 있을 수 있고 170을 받는 직원도 있을 수가 있어요. 150을 받는 직원은 100을 받는 직원은 여기 있겠군요. 스콧은 3천을 받아요. 스콧은 3천을 받기 때문에 샐러리가 3천 이상이에요. 그러면 보너스는 100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케이스 when도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떤 다른 값을 만들어주고 싶을 때, 조건에 따라서 다른 값을 만들어주고 싶을 때, 디코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케이스 when은 함수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이건 함수가 아니죠. 함수는, 함수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함수예요. 함수의 이름과 함수에다가 입력값으로 전달하는 아규먼트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 그러면 값 하나가 리턴이 되는 거. 그게 함수인 거고요. 얘는 문장을 작성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케이스 외에는 구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떤 원하는 값을 우리가 지정하고 싶을 때 케이스 when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디코드 함수는 위쪽에서 보신 것처럼 디코드의 내용은 100% 케이스 when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케이스로 바꿀 수가 있고, 어, 디코드 중에서 케이스 when으로 바꿀 수 없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반대로 케이스 when을 썼는데 디코드로 바꿀 수 없는 경우는 있어요. 요런 문장 같은 경우에. 부등호를 이용해서 비교하는 경우에는 디코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케이스 when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디코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샐러리가 뭐뭐랑 같다는 비교할 수가 있지만 디코드에서는 샐러리가 얼마 이상이다라고 조건을 주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 when을 사용하실 때, when을 사용하실 때요, 순서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겠지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부터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만족하지 못하면,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을 검사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그때서야 세 번째 조건을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3천 이상이면 얘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2천 이상이라고만 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이거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2천 이상, 3천 미만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 두 번째 조건을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두 번째 조건을 검사했다는 얘기는 샐러리가 2천 이상, 3천보다는 작은 3천 미만인 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3천 미만이다라고 and를 굳이 써주실 필요는 없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만약에요. 이렇게 한번 제가 이렇게 썼다라고 해볼게요. 이 name, 샐러리, 그다음에 case, when, 일단은 and. 뼈대만 먼저 만들어 볼게요. from EMP. 샐러리가 그냥 1,500을 기준, 1,000을 기준으로만 할게요. 1,000보다 크면, 1,000보다 크면, 이때는 뭐 100. 그 다음에 when, 샐러리가 2,000보다 크면 100, 이때는 200. 그리고 뭐 else, 뭐 이때는 0. 자, 이렇게 썼다고 해볼게요. 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도 as라고 하죠. as, 보너스. 20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네. 1600인 경우는 1000보다 크니까 100, 이거는 맞아요. 이건 맞죠. 그죠? 자, 2975 볼게요. 2975. 2975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해요, 안 해요? 만족하죠. 그럼 얘를 그냥 바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조건으로 갈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얘는 잘못 쓴 코드가 되는 거예요. 1000보다 크거나 같은 급여는 그게 2000이든 3000이든 4000이든 5000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100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200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검사하는 이 두 번째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1000 이상이든 2000 이상이든 3000 이상이든 5000 이상이든 전부 다 10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000보다 작은 값들에 대해서만 1000보다 작은 값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0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지만 논리적으로는 조금 잘못 작성된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 when을 쓰실 때 이 when의 순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네. when의 순서는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그 코드가 진행되는 그 순서를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조건을 검사해 보고 그게 아니라면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는 거고,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면 여기서 이 값을 선택하고 and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굳이 두 번째 조건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했는데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검사하러 가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면 그 값을 선택하고 그냥 바로 and가 되는 거고,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느냐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면 두 번째 조건을 검사하러 가지 않기 때문에 이 두 번째는 실행이 될 수가 없는 코드예요, 사실. 이런 문장은. 그래서 문법적으로 오류는 없지만 논리적으로는 그닥 좋지가 않은 그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케이스 when 구문 설명드렸고요. 어떤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조금 까다롭죠. 아, 문장도 좀 길어졌고 그래서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 근데 잘만 이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구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벌써 쉬는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